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네. 어제 기린님이 말한 대로 네. 조정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준비된 내용은 조정의 시작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되게 행복했는데 그쵸? 원래 조정이란 이렇게 예고치 않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맞듯이 오는 거랍니다. 제 주식 계좌 냉장고에 네. 아니, 냉동실이지. 네. 핫팩이 몇 개 들어와 버렸나 봐. 녹아내리고 있어. 오늘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보면 저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도 섹터에서 건설이 좀 탈락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원칙대로 오늘은 삼성 E&A를 매도했고요. 다행히도 누적 순이익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다른 종목은 그대로인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조정을 좀 받으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4% 기록했고요. 두산도 2.5% 조정받았고 대덕전자는 1.7%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산 테스나가 좀 많이 밀렸는데요. 아무래도 소형주고 반도체 섹터다 보니까 오늘 조정에 같이 휩쓸려 내려간 모습입니다. 아니 궁금한 게 아까 알람들 올 때 네. 막 대덕전자랑 네. 두산 테스나 막 마이너스 25%? 네. 27%? 이런 알람들이 오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그 가격을 찍고 온 건가요? 거기서 그냥 계약이 체결이 뭐 한 개라도 됐으면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 가격으로 팔려고 해도 팔리지는 않죠.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코스피는 쭉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오늘 음봉을 만들면서 오늘 장초에는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7,999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네요. 네, 8,000을 눈앞에 두고 여기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긴 음봉을 만들었고요. 장 초반에는 5일선까지 빠졌다가 여기 맞고 반등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이 하루 종일 샀고요. 외국인은 하루 종일 팔았습니다. 요걸 이제 개인들이 받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받아간 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쭉 상승 추세 이어오다가 여기서 지금 걸려있는 모습인데 박스 상단 위에서 놀다가 이번에는 이걸 훅 뚫고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매집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지금 1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반도체, 증권, 신재생 요게 이제 코스피를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반도체 정도만 좀 견조한 모습이고 증권이랑 신재생도 오늘 많이 빠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사실 시장에서 상승된 섹터는 바이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빠지면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2주 신고가를 봐도 52주 신고가 개수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은 120개밖에 안 되는데 하락한 종목은 거의 770개입니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오늘은 전력, 전선 관련된 주는 계속 강세를 보였고요. 로봇 관련해서는 LG전자가 오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소비재 중에서는 롯데쇼핑이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은 장중 고점을 찍었지만 상승폭을 조금 내리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금융주들이 오늘 실적이 이렇게 나쁘지 않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주식은 많이 빠진 거죠? 일단 오늘 같은 조정장이 딱 되면 뭐부터 팔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가 주도주니까 반도체는 팔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금이 솟아날 구멍이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핵심 종목 이외의 모든 것들을 먼저 현금화하기 시작합니다. 네.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 미래에셋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미래에셋 실적을 보시면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실망 매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이 이번에 호실적을 기록한 이유가 스페이스X 때문이거든요. 네. 스페이스X 지분이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이 지분 가치를 반영해서 실적이 빵 하고 올랐는데 6월에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면 스페이스X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분기가 미래에셋증권 실적의 피크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정의 시작이냐? 오늘의 하락 이유가 뭔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거 먼저 한번 싹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락 마감했고요. 하락의 이유는 크게 이 5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 많이 올라서. 지수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가 200만 원 갈 때 조정 좀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앞자리가 바뀌거든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코스피도 오늘 8,000선을 앞두고 8,000이야? 그럼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 끊어가야겠다. 요런 수급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주가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한번 시키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시켜가는 구간이다 라고도 하나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 폭락을 만들거나 20% 이상의 하락을 만들 거냐 하면 그렇지 않죠. 시키고 간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한 김 되겠고, 시키고 가자. 한 김 시키고 가자. 근데 가야만 해요. 가야만 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을 더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오늘 니케이 보시면 하락하다 플러스로 마감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여기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오늘 밤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혹시나 높게 나오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못하거나 심지어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빌미를 삼아서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만약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그러면 폭등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에너지도 안 좋고 뭣도 안 좋고 해서 미국 물가지수가 높게 나올 걸로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의 주가의 향방이 결정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인 이슈죠. 다만 물가가 진짜 높게 나와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정폭은 좀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한국은 오늘 그리고 미국은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옵션 만기일에는 꼭 빠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커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 한국 시장은 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변동성이 발생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이 이슈도 사실은 단기적인 이슈인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차별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건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제 관련된 보도 때문이다. 무슨 내용이죠?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요거에 제가 뒤에서 네네.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요것도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이행한다도 아니고요. 이름이 지금 국민 배당제라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국민에게 뭘 배당을 해준다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와닿진 않아요. 그쵸. 근데 돈을 이게 준다는, 네. 반도체랑 붙여서 나왔어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앞으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 것 같으니 국민 배당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저는 삼전 한익을 안 다니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서 반도체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야? 왜 배당을 거기에 줘? 그럼 저 주주인데요. 주셔야 되는데. 그쵸? 네. 주주한테 줘야지. 나를 줘야지. 요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과격하게 빠진 모습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뒤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지만 이건 역시 실제 이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세금 관련한 것이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나온 순이익이 직접적으로 차출돼서 국민들에게 뿌려지냐 그런 개념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제한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니케이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시장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차별적으로 많이 빠진 이유가 국민 배당제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국민 배당금이라는 걸 꺼낸 정책실장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팩트체크 첫 번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배당을 줘야 하나? 아닙니다. 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돈을 앞으로 너무너무 많이 벌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 내는 법인세가 늘어나겠죠. 그쵸. 그러면 국가의 곳간이 가득 차게 됩니다. 네. 그럼 이 가득 찬 곳간에서 어떻게 빼서 사람들한테 나눠줄까에 대한 고민인 거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네 돈 많이 버니까 돈 더 내놔. 요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뭐가 변하는 게 있냐? 없습니다. 두 번째, 이걸 지금 시행한다고 하는 거냐? 또 아닙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개인적으로 쓴 글이었고요. 이 국민배당금이라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론 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내용들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어떤 것이 적합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반도체 산업에서 많이 들여온 세수를 어떻게 사용하면 미래 국가를 건설하는데 긍정적으로 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보자. 이런 취지였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나라 지수들을 보면은 약 마이너스 0.5 선에서 논 것 같단 말이죠. 일본을 네. 제외하고 하락한 나라들을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약 2.2%, 2.3%가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정도 지분은 김용범 실장이 자기 일기장에 쓴 것 때문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하죠. 왜냐면 장 초반에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혼자 3%를 해먹었다는 건데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건 시장에서 조금 과잉해서 반응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블룸버그라는 외국 펀드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는 거기에 메인에
또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잉 반응한 면도 좀 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두 가지 팩트 체크를 해봤잖아요.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별도의 지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행 당장 하자는 거 아니고 논의 좀 건설적으로 논의를 좀 해보자라는 취지였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이게 3%나 빼야 할 이슈였을까? 아니죠. 는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과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지금이 이렇게 오늘 음봉이 크게 났으니까 사람들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많이 빠지면 어떡하지?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건데 지금까지 조정, 그러니까 10% 초과 20% 미만의 이걸 우리가 조정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요거를 겪었을 때가 지금 상승장에서 3번입니다. 네. 근데 첫 번째 때는 고용이 엄청 안 좋아지고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못하겠다 라는 것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2달 동안 옆으로 기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했다가 요때는 이제 연말이었잖아요. 아, 미국에서 샷다운. 셧다운, 유동성 위축, 그리고 이때 AI 버블론도 펼쳐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섹터가 한 번에 확 쉬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하다가 전쟁이라는 이슈를 맞닥뜨리면서 20%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인데 지금이 그럼 과거의 요런 이슈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미미한데요? 10% 20% 이상의 조정이라는 걸 만들 만한 그런 아젠다들인가? 를 생각해보면 빌미 자체는 그 정도로 뺄 만한 빌미들은 아니다. 그쵸, 그쵸. 라고 볼 수 타당하죠, 있겠죠? 타당하죠.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힌트로는 물론 여기서 갑자기 전쟁이 다시 격화돼. 전쟁이 6월 넘어서까지 진행될 수 있겠다. 그럼 유가 다시 폭등.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온다면 다시 조정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이슈들만 가지고는 10%에서 20%까지 주가를 밀어내릴 그런 명분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상승할 때도 가다가 멈추고 가고 가다가 멈추고 가고 이런 구간들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가다가 서다 가고 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지금 밝혀진 것 말고 뭐 전쟁이 다시 길어진다 아니면 물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서 당연히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머리에 이렇게 잘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요 베이스 시나리오 그러니까 가는 도중 잠깐 쉬어가는 거야 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 구간에서는 11선, 21선까지는 조정을 좀 주거든요. 네. 제가 그냥 제 멋대로 한번 그려봤어요. 네. 요 노란색이 11선을 연장한 거고요. 요 파란색이 21선을 연장한 겁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주가는 뭐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을 좀 하지 않겠냐. 기간은 약 2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의 조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혹시 만약에 오늘 CPI가 만약에 잘 나와요. 그러면 내일 여기서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줄이시기보다는 뭐 일단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홀드도 가능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5%에서 10% 정도의 현금은 좀 마련해 놓고 싶다. 현금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 팔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줄이는 걸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아직 반도체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11선 만날 때 한번 사시고 21선 만날 때 한번 사고 이런 식으로 조정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생각입니다. 기린님은 그럼 오늘 좀 파셨나요? 저는 오늘 좀 팔았죠. 뭐요? 저는 전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아. 다 10%씩 줄였어요. 아, 비율적으로다가? 네네네. 아. 그랬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어제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게 반도체들의 EPS. 그러니까 결국 보시면 요때도 다시 출발한 거 있죠. 뭐가 얘를 출발하게 만들었냐면요. 실적이 이렇게 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있더라도 실적이 좋으면 다시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적을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버텨볼 수 있겠다. 근데 이 버티는 구간이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 너무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